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송아지 분만시 처치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송아지를 절대로 거꾸로 매달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영상을 보시면 송아지를 거꾸로 매다는 것도 있지만 양수를 제거한다고 저렇게 펌프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아직은 저렇게 펌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아마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는 팔고 그렇더라고요. 외국에도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또 저게 그럴싸해 보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으로는 고무 호수 같은 걸 가지고 양수를 빼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이 펌프 같은 것도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 펌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송아지가 저렇게 거꾸로 매달는 그 이유와 뭐 일맥상통합니다. 송아지가 양수를 먹고 그 양수가 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뽑아내야 호흡을 잘하겠구나 하는 마음에 저걸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왜 쓰면 안 되는지 오늘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저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도요. 힘이 좋은 서양 사람들은 한때는 저렇게 송아지를 이렇게 빙빙빙 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탈수기나 아니면 야채, 물 빼는 그런 기구처럼 저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양수를 빼낸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상당히 저것도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송아지를 거꾸로 매달거나 저렇게 양수를 빼려고 할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이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믿음이죠. 송아지를 거꾸로 매달면은 이렇게 양수가 같은 게 이렇게 쏟아져 내리거든요. 이게 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에서 양수를 제거해주면 송아지가 호흡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게 있습니다. 과연 거꾸로 매달면 나오는 양수는 과연 폐에서 나오는 걸까? 이건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뿜거나요?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신 잃은 사람을 구조해내서 뭐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갑자기 입에서 물이 뿜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그 물은 과연 폐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송아지의 양수는 폐가 아닌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송아지는 자연스럽게 위 안에 저렇게 그 양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송아지를 거꾸로 매달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송아지는 이 가슴 쪽에 폐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폐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위나 이렇게 뭐 대장, 소장 이런 것들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즉 횡격막이라는 것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격막 밑에는 이 소화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송아지가 엄마 뱃속에서는 호흡을 폐로 하지 않죠. 즉 밖으로 나오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 폐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치 이렇게 쪼그라진 이런 풍선처럼 있다가 바람이 슥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폐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소화기가 이 폐를 누르게 됩니다. 즉 폐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중력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받죠. 즉 오히려 도와준다고 했던 행동이 양수를 제거한다고 했던 행동이 송아지 호흡곤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수가 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온다 그랬죠. 즉 위에서 있는 양수가 어느 정도는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있어야 되고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송아지한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제거함으로써 송아지가 약간의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뒤집는 거 위험하다. 그러면 이왕 사놓은 거 내가 좀 이거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 뭐 송아지 뭐 이렇게 코나 입이나 이렇게 막고 있는 뭐 점액 같은 게 있다면 이걸로 한번 빨아가지고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아까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난폭하게 빨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 입구를 보면 주둥이에 딱 닿게 해가지고 공기가 쉴 틈 없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뭐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저게 왜 위험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죠? 요즘 차박도 많이 하시고 캠핑도 하시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람이 조금씩 차오르는 이런 메터들이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빵빵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뭐 사람이 누울 수 있게 그 정도 위치가 되는데 이 송아지 폐도 유사한 구조입니다. 송아지 폐도 처음엔 쪼그라들어 있다가 밖에서 공기가 쓱 들어오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능성을 점점 찾아가면서 이 폐의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산소와 뭐 이산화탄소를 교환해 줘가지고 이렇게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송아지가 정상 상태가 된다면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렇게 해서 밖으로 양수를 한다고 빨아들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폐가 급격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곤란이나 뭐 이런 문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송아지의 폐나 위나 처음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조직이 약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 송아지를 거꾸로 매달거나 양수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저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송아지가 이 난산을 겪거나 약간 태어났을 때 호흡곤란을 겪는 애들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요. 왼쪽에는 몸을 못 가누는 게 있는데요. 코를 뭐 이렇게 자극해주면서 체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저 뭐야? 저거 양수 뭐 빨아들이는 그런 기계인가? 그게 아니라요. 저거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제 산소 호흡기 같은 거거든요. 즉 호흡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렇게 빠져 있는 건데 이건 일반적인 농가나 아마 한국에서도 쓰기는 어려운데 미국의 동물병원 중에 이제 대학에 있는 정도 되면 저걸 사용해서 저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왜 그런 유혹을 느끼느냐. 먼저 대사성 산증과 호흡성 산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사성 산증은 쉽게 말해서 송아지가 설사하는 거고요. 호흡성 산증은 이렇게 난상 겪으면서 애들이 몸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사해가지고 갑자기 픽 쓰러진 송아지 이런 경험 해보셨죠? 수액을 달고 나면 금방 회복되는 거. 대사성 산증은 교정이 빨리 됩니다. 빨리 이렇게 회복하거든요. 반면에 호흡성 산증은 하루나 이틀 지나도 얘가 몸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유혹을 농가나 일반적인 수의사분들이 이게 좀 힘들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처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어떤 자세냐? 송아지가 이 정면을 보고 가슴으로 누울 수 있는 저 자세로 해주고 뒷다리는 저런 식으로 쭉 가운데로 이렇게 뻗어주면 송아지가 좌우로 넘어지지 않겠죠. 왜 저 자세를 취해줘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송아지의 폐가 부풀어 올라야 되잖아요. 좌우 어느 방향도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가슴으로 정면을 보고 누울 수 있는 자세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그 뭐 펌프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깨끗한 손으로 송아지의 입이나 콧구멍이나 어떤 데에 뭐 막고 있는 게 없는지 그냥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해야 하는 이유는 뭐 감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극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귀나 콧구멍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가지고 건드리면 자고 있지만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푸라기나 이런 걸 가지고도 송아지를 자극해주면 애가 몸을 털거나 움직이면서 양수가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한테는 이제 귀에다 물방울을 뿌려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뿌려주면 안 됩니다. 그냥 살짝 얘가 자극이 될 정도로. 가끔 송아지가 몸을 못 가는다고 이렇게 찬물을 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송아지가 저체온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젖은 송아지를 말리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제 송아지가 뭐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최대한 빨리 초유를 먹여주는 겁니다. 만약 송아지가 저런 상태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성 산증은 굉장히 오래 가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카테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초유를 먹여주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송아지들은 난산에 걸린 송아지는 약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송아지를 왜 거꾸로 매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무리하게 양수를 제거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